자, 이제 소득구분 계산서라든가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성이 됐으면 이제 세액 감면이라든가 세액공제의 주요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세액 감면은요, 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감면 그리고 세액공제 관련 서식은요, 공제 감면, 개인 조정의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이런 부분들에 있고요. 법인세법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세법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랬을 때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을 보면 화면 서식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세액 계산서 여기 있고요. 창업일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들 여기서부터는 세액공제 감면이라든가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화면에서 설명을 안 하고요. 법인세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입력 방식에 따라서 입력 방법에 따라서 입력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주요한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 여러분들 세액 감면, 감면세액 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창업 1이라고 나올 텐데 여기 개인 사업자는요, 사업자 등록 1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 1이고요. 물론 법인 설립 등기일과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 설립 등기하고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니까요. 자,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승계하거나 뭐 법인 전환하거나 개인으로 하다가 또는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폐지하고 그 똑같은 사업을 계속 재개업하는 거죠. 그럴 때는 창업에서 제외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점이라든가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커피 전문 이런 부분들은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주는 않고요. 개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경우에 창업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공동사업장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별도로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개인사업자로 청년 창업을 하는 경우 세액 감면 요건을 확인해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영세사업자 세액 감면 특례가 있는데 창업 중소기업 청년 창업을 제외한 연간 수익 금액 8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영세사업자 세액 감면 특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면세액 계산서 작성, 그리고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 제출하는 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이고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에서 작성을 하는데 복식 부기 의무자 외의 사업자, 예를 들어서 간편장부 대상자 이런 부분들은요, 추계신고 시에도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여러분들은 장부 기장해서 다 신고를 하죠.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 작성, 그리고 세액 감면 면제 마찬가지로 신청서 제출해 주는 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는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청서 이 부분에서 작성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임대주택 요건은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오피스텔은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되고요. 임대료 등 증가율이 연 5% 이하가 되고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이때 감면세액은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종합소득금액분의 주택임대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최저한세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촌 특별세 20% 과세합니다. 세액공제라든가 중복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 자, 복식부기자 외에는 사업자가 추계신고할 때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청서에서 FCB 불러오기 해서 작성하고 감면 내역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 여기에 불러오기 반영을 하고 종합소득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면 세액하면 면제 신청서에 직접 입력해 줘도 된다는 얘기고,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분리과세로 반영이 되거나 또는 요거 SF6 분리과세 주택임대를 클릭해서 반영을 합니다. 분리과세가 아니라고 하면 종합소득 계산 탭에 있어서 F8 세액감면 조회를 클릭해서 반영을 해도 되는데요. 자, 나중에 보겠지만 주택임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의 합산신고, 종합과세 이런 부분들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세액감면이고요. 세액공제는요.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명세서 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 화면에서 작성을 합니다. 투자자산명세서 화면에서 투자자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 화면에서 작성을 하는데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되면 2개 이상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탭이 있어요. 거기에 입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제금액 계산 탭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해당되는 부분들 입력해주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 화면에서 F12 불러오기에서 여기서 작성된 거 반영을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종합소득 계산 탭, 종합소득세 신고서 가보면 종합소득 계산 탭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화면에 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는 개괄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 설명합니다. F7 세액공제 입력이라는 게 기능 키가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작성을 하면 되고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화면에서 F12 불러오기에서 작성을 합니다. 근로자 고용인원, 고용현황 여기에 작성됐던 부분들 반영이 되겠죠. 자,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화면에서 F12 불러오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서 종합소득 계산 탭 여기에 F7 세액공제 입력 여기에 클릭해서 작성을 합니다. 거의 화면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 조정명세서 여기에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여기 탭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의 패턴이 거의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고, 추가납부세액은요. 추가납부세액 계산서가 있는데 계산 산식이 별도로 없다라는 거,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주는데, 참고사항으로서 근로자 고용 현황 공제세액 계산용 화면에 고용증대 추징세 여기 탭에 자동으로 세액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직접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안해서 정리해 주면 되고요. 추가납부세액 계산서 화면에서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8번 종합소득 계산 탭에 보면 30번 추가납부세액에 커서 놓고 F12 불러오기 해서 반영하면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반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또 계속 세액공제 또 있네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명세서 화면에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화면으로 가서 F12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제외 여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8번 종합소득 계산 탭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F7 세액공제 입력을 클릭해서 작성을 합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합니다. 자,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는요, 기본적으로 누가 해주냐면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보통 해주는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고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자, 일반 사업소득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의료비 같은 세액공제 같은 걸 적용을 안 해줍니다. 의료비라든가 보험료, 교육비 같은 세액공제는 누구한테 해준다고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고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여기 성실시급 확인제도 교육비 납입증명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여기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성실사업자는 누군데요? 요건이 1, 2.
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 그리고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요건들이 쭉 있어요. 이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세부 항목을 살펴보시고 요건 모두 충족을 해야 되고요. 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한 차에 대해서는요, 의료비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 주더라. 자,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관련사항 입력합니다. 소득세 공제 신고서 화면에서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를 반영을 해줍니다. 블로그에서 반영을 하고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화면에서 계산된 교육비라든가 의료비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액을 반영을 해주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종적으로 화면에 가시게 되면 F6 추가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성실사업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 반영된 세액공제액 반영을 합니다. 안 돼 있다. 물론 뭐 다 반영돼 있을 텐데 반영이 안 돼 있다든가 그러면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영된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 세액공제라든가 세액감면 신청서는 블로그에서 작성을 합니다. 자, 강제적으로 신청서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액공제 신청서 또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해 준다라는 법령 규정이 있다라면 강제적으로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강제인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 감면 신청서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F12 불러오기 하면 쭉 다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고, 대상세액 그리고 공제세액 쭉 있는데, 대상세액은 최저한세 적용 전 공제세액이 기재돼 있을 거고요. 공제세액은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공제 배제, 세액 배제액이 있을 텐데 그 세액 배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재가 될 겁니다. 당연히 납부세액을 한도로 해서 정리가 될 거고요. 이게 세액공제 감면, 세액공제 신청서고, 세액감면 면제 신청서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규정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들어가서 F12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 이 감면세, 대상세액은요, 최저한세 적용 전 감면세이고, 요 감면세액은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이 있을 거예요. 아직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작성을 안 했는데 그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서 정리를 합니다. 납부세액을 한도로 해서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